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아주 유명한 그림 형제의 또 유명한 브레멘의 동물음악대라는 동화예요. 많이들 제목만 들어도 알고 계실 텐데, 그림 형제야 워낙 유명하고, 또 동물음악대, 브레멘의 동물음악대도 굉장히 유명한 동화죠. 자, 익숙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레멘의 동물음악대. 자, 동물이 주인공인 동화예요. 한 시골집에 늙은 당나귀가 있었어요. 저 당나귀를 팔아버려야겠어. 너무 우리가 도무지 쓸모가 없단 말이야. 어느 날 주인이 당나귀를 보고 투덜거렸죠. 그 말을 들은 당나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젊어서 일 잘할 때는 마음껏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쓸모가 없다고? 그날 밤 당나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 집을 떠나야겠어. 날이 밝아오자 당나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휴, 이제 어디로 가지? 맞아. 브레멘 마을에는 멋진 동물음악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는 게 좋겠어. 당나귀는 부지런히 브레멘 마을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참을 걷던 당나귀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늙은 사냥개를 만났어요. 여보게, 왜 그렇게 힘이 없지? 당나귀가 묻자 사냥개가 말했어요. 내가 늙어서 사냥을 못한다고 주인이 내쫓았어. 이런 내 신세와 똑같군. 나와 함께 브레멘 마을에 가지 않겠나? 그곳 음악대에 들어가서 나는 기타를 치려고 하는데 자네는 색소폰을 연주하면 어떨까? 당나귀와 사냥개는 브레멘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다가 둘은 길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고양이를 만났죠. 고양이 친구, 왜 여기서 졸고 있나? 늙어서 쥐를 못 잡는다고 주인에게 쫓겨났다고.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어요. 우리랑 브레멘으로 가지 않겠나? 자네는 밤의 음악을 잘 알고 있으니 그곳 음악대에서 심벌지를 치게나. 고양이는 당나귀와 사냥개를 따라 브레멘으로 가기로 했어요. 새 친구가 어느 집 앞을 지날 때였어요. 수탉이 문 위에서 울고 있는 게 보였죠. 수탉 양반, 왜 그리 울고 있어? 우리 주인이 내일 귀한 손님이 오면 날 잡아먹을 거라고 해서 도망쳤는데 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갑시다. 당신은 목소리가 우렁차니 음악대에서도 환영할 거요. 이렇게 해서 집을 도망쳐 나온 당나귀, 사냥개, 고양이, 수탉은 브레멘 마을을 향해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날이 어두워졌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잡시다. 당나귀의 말에 모두들 찬성했어요. 당나귀와 사냥개는 나무 아래에 누웠고 고양이와 수탉은 나무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다들 너무 배가 고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나무 위에 있던 수탉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 저기에 불빛이 보이는군요. 아무래도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수탉의 말에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집이 있다고? 그렇다면 먹을 것도 있을지 모르니 우리 그곳으로 가봅시다. 동물들은 불빛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정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집안을 들여다보던 동물들은 그 집이 도둑들의 집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치, 도둑들이군. 그나저나 저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 동물들은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동물들은 모여서 꾀를 냈어요.
우리가 도둑들을 쫓아내도록 하세. 깜짝 놀라게 하면 모두 도망칠 거야. 모두들 사냥개의 말에 찬성했어요. 먼저 당나귀가 창틀에 앞발을 올려놓았어요. 당나귀 등에는 사냥개가 올라타고 사냥개의 등에는 고양이가 올라탔죠. 마지막으로 수탉이 고양이의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 당나귀의 신호에 맞춰 함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으아, 이거 귀신이다! 도둑들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숲으로 도망쳤죠. 우린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 좀 봐. 동물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 잠이 오는걸. 모두들 각자 편한 곳에서 자기로 하세. 당나귀는 마당으로 나가 건초더미 위에 누웠어요. 사냥개는 문 뒤에 누워 잠이 들었죠. 고양이는 따뜻한 난로 앞에 눕고 수탉은 지붕 꼭대기에 서서 잠을 청했어요. 한참이 지났을 때였어요. 도망친 도둑 중 한 명이 집안을 살피러 왔죠. 도둑은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깜깜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옳거니 여기에 불이 있군. 도둑은 반짝이는 게 고양이 눈인 줄도 모르고 성냥을 갖다 댔어요. 깜짝 놀란 고양이가 도둑의 얼굴을 핥혔어요. 이게 뭐야? 깜짝 놀란 도둑은 문 뒤로 도망쳤어요. 그러자 이번엔 사냥개가 도둑의 다리를 꽉 물었죠. 사람 살려! 도둑이 건초더미 쪽으로 도망치자 당나귀가 뒷발로 걷어찼어요. 수탉은 지붕 꼭대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정신없이 숲으로 도망쳤어요. 저 집에 무서운 마녀가 살고 있었어. 부엌으로 들어가니까 마구 핥히더니 문 뒤로 도망가니까 칼로 찌르고 마당에서는 몽둥이로 때렸어. 지붕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그 말을 들은 도둑들은 겁에 질려 멀리 도망쳐버렸어요. 집을 차지한 4마리 동물들은 브레멘으로 가는 대신 숲속 음악대가 되어 즐겁게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고요. 이 책의 특징인 8개의 그림으로 또 이야기를 완성해보는 코너가 있는데, 자, 오랫동안 이 부분을 얘기 안 했었는데 입장 동화가 있죠? 당나귀의 입장이 있고 당나귀 주인의 입장이 있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부분 같네요. 처음에 우리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버리고 그걸 슬퍼하는 당나귀의 입장에서만 평가를 할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목적에 맞춰서 키운 가축일 경우에는 더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란 말이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때는 시대가 과거고. 당나귀 주인 입장도 이렇게 얘기해보네요. 아니나 다를까 어려운 살림살이에 당나귀를 돌봐주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고도 하고, 나중에 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일방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가르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별똥이에게도 어떤 동화를 읽든 어떤 이야기를 해주든 이런 여러 입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역지사지를 가르친다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또 마냥 무조건 배우게만 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길을 하나 알려주는 거죠. 근데 도둑들 입장도 있는 거 보니까 합리화라기보다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마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네,
동물음악대. 각자가 나이가 들고 이제 원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버림받았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북돋워주면서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외된 사람들끼리도 이제 힘을 내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오랜만에 사실 내용은 기억이 다 났어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읽어도 재밌네요. 동물 소리를 내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네, 23번째 동화 그림 형제의 브레멘의 동물음악대였습니다.